2024학년도 대비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학 위주로 진행될 거고요. 한 40분, 50분 정도. 그 내용은 이제 초수 사실 임용 설명회는 초수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개요 살짝 그 다음에 합격선 공부 방법, 그 다음에 뭐 기타 이런 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격선 부분하고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의외로 우리가 그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예비 선생님들이고 공부를 했던 분들인데, 그쵸? 그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 대학을 다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공부 방법을 잘 몰라요. 예.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 따라가는 공부 방식,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자기가 필요한 만큼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3시간만 필요하면 3시간 공부하는 거고, 10시간이면 10시간 공부하는 건데, 그런 걸 물어본다는 자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의 접근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답답하다.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잔소리예요. 잔소리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가볍게 이야기하고요. 어, 자, 임용시험 날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초수생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초수생은 아니지만 초수생 입장에서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좀 전체적으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일이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발표가 12월 29일 올해 기준이에요. 12월 29일에 발표를 1차 발표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1차 시험일과 발표일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 달간 갭이 있어요. 발표 때까지 한 달간 있어야 돼요. 근데 발표 때까지 뭐 할 거냐? 발표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2차를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2차 시험일이 1월 18일, 19일이기 때문에 이때 합격자 발표를 듣고 2차를 준비하면 빠듯하다, 시간이. 빠듯하다. 그러니까 요 부분만 주의하셔야 돼요. 1차 시험을 치르고 발표일 전에 자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됐다. 이 정도 됐다 싶으면 조금 쉬었다가 한 며칠 쉬었다가 바로 2차 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2차 특히나 1차 시험에서 아예 간당간당한데 이럴 때 막 90점 넘어가지 않고 막 간당간당한데 이럴 때는 2차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에 더 빨리 들어가야 되죠. 어, 요 부분이 중요한데 1차 시험에서는 점수 편차가 심해요. 근데 2차 시험 보는 사람들끼리는 편차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도 짧을 뿐더러 다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제가 영어 저기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직접 그걸 강의하진 않지만 수업 실현하는 부분 유튜브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잘하시고 다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간당간당 1차 시험에서 점수가 간당간당한 사람들은 2차를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차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 요 부분 일정들 그래서 최종 발표일은 이제 2월 7일 예정이고 항상 요쯤에서 날짜의 변동은 며칠 변동이 있지만 이 즈음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다 여러분들 찾아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을 한번 볼게요.
시험이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말일이면은 겁나 추울 때, 그죠?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하면은 더 추울 때, 아침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공부했던 거에 마이너스 20%는 발휘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아침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팡팡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긴장도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준비한 거에 마이너스 20%는 까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내가 100%를 발휘하려면 120%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100% 공부 끝났어. 그러면 한 80% 정도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뭐 인간이면 누구나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긴장된 상태에서는 공부가 아니라 스포츠, 그 어떤 것도 발휘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더 충분히 발휘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 끝나고 교과 내용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90분, 90분이니까 9, 28, 180분 시험을 보죠.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지금 어, 기입형이 전공 A하고 전공 B 같은 거예요. 전공 A하고 전공 B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시험이 길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쉬었다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같이 전공 A와 전공 3, 전공 A와 전공 B 2교시 3교시를 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기입형이 지금 둘 다 사문항, 이문항이니까 여섯 문제죠. 네, 여섯 문제예요. 기입형이라는 것은 빈칸 뚫린 거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되죠. 요거 여기 잠깐 표시를 한번 할게요. 자, 여기가 사문항, 그 다음에 이문항이니까 여섯 문제. 이 여섯 문제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빈칸 뚫렸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술형이라는 것은 서답형으로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한 60단어 정도 내외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17문제가 되는 거죠. 4점짜리고요. 배점이 높죠. 이 부분에서 이제 난이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 시간에 180분이라는 이 시간 안에 지금 6문제하고 17, 서술형 기입형 6문제, 서술형 17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 이거는 특별히 지금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서 문제 푸는 시간을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간 안에 얘를 풀려면 이 기평 2점짜리는 한 5분 정도 내에 다 풀으셔야 되고요. 4점짜리 이제 쓰는 거죠. 이것은 한 8분에서 8.5분 정도 안에 다 하셔야 돼요. 8분에 풀어내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뭘 하나요? 검토는 4점짜리 내가 쓴 영어를 문법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수한 거 없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4점짜리 한 60단어 내로 이렇게 17문제를 이렇게 써내면은요, 문법적인 오류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를 해서 0.2점, 0.4점 그렇게 작은 점수라도 우리가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면 돼요. 그래서 5분, 8분 정도에 마무리하고 조금 남은 시간은 어, 검토하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야 넘어가죠. 여기를 눌러야 넘어가요. 어, 자, 요거 됐고, 이제 2차 시험 뭐 보는 건 됐고요. 1차 됐고, 2차 됐고. 자, 이제 합격선 보면은 아직 1차 합격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 몰라요. 근데 예년 같으면은 1차 합격선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 장, 20, 어, 21년, 여기 좀 바뀌었다. 요게 지금 이, 22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 들어갈 거고, 요게 지금 뭐가 안 바뀐 것 같은데. 어,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바꿨는데 왜 지금 예전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하지? 이거를 제가 지금 바꿔놨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1차 합격선이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바꿨는데 지금 예전 게 다시 뜬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보면은 올해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죠. 확실히 경쟁률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졌으니까 컷도 낮아질 거예요. 당연히 컷 점수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80점대 상회한 부분이 1차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밑에도 있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은요. 80점대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80점 조금 뭐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80점의 전후 정도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맞아요? 내가 임용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정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거기에 자료에도 써놨지만 80점이 만약에 컷이라고 생각한다면 85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컷이에요. 턱걸이로 들어가는 거. 턱걸이. 내가 턱걸이로 들어갈 거예요. 85점을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턱걸이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턱걸이를 1차 받아서 2차에서 내가 확 아까 2차는 고만고만하다고 그랬어요. 고만고만. 그래서 2차에서 내가 점수를 확 올려가지고 턱걸이를 1차 합격해가지고 2차에서 내가 탁 올린다? 이거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1차에서 점수를 컷 점수가 나오니까 이제 올해 어떻게 2023년도 컷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컷 점수에 플러스 5점 정도 더 보셔가지고 내가 그 점수를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2023년도 1차 컷이 나와서 이게 80점대로 나왔다. 그럼 내가 5점 플러스 해가지고 85점을 받아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 85점 이상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85점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점수를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 이렇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죠. 어, 내가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85점이면은 이게 100점 만점에 85점이면은 B 플러스잖아요. 그 학교 학점으로 치면은 B 플러스면은 우습잖아요. 누구나 그냥 조금 하면 그냥 학교만 다니면 받는 점수 아니에요? B 플러스 정도면 낼 거 내고. 근데 이 85점은 그런 점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85점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85점 점수라는 것은 임용 시험은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물론 그 수능 시험도 그렇지만 수능 시험도 매년 그 지랄 같은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와서 골탕을 먹이죠. 수험생들은. 근데 임용 시험은 더 그래요. 이 지랄 같은 문제들이 매년 나온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나온다. 그러면 그걸 항해해서 그 뭐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 건 없어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한 이 지랄 같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는 틀린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것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해요? 어디서 나올 줄을 몰라요. 예. 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다 맞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틀려주자. 틀려주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문제들은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정상적인 문제들은 다 맞고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고 지랄 같은 문제들 이런 거 틀려주면은 이 점수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점수는 정상적인 문제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85점이 나온다. 이런 거 틀려주고 난이도 그 들어간 문제들이 있죠. 킬링 문제 같은 문제들은 그래 틀려주고 내가 그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틀려주고 다 맞추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기 위해서는 어, 좀 뒤로 넘겨 볼게요. 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공부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봐더라도 그냥 열심히 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넘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공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공부 방식이 정석이 아니에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무슨 일에서나 공부뿐만 아니라 무슨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명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두 명만 잘해요. 한두 명만 열심히 해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지혜라면 지혜일까? 그래요. 그냥 한두 명 열심히 하면은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람이 놀고 뭐 나머지 9명에서 8명이 놀고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서 특출나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이 항상 그래요. 강사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수 사회에서도 그렇고 운동하는 데서도 그래요. 나머지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다 해요.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다 합니다. 예. 교수들이 대학의 교수들이 농땡이 치면서 그러겠어요? 나름대로 다 연구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치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용시험은요, 아까 그 85점을 맞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 문제 자체 이제 우리가 한 문제만 분석해 볼 거예요. 이것을 다 맞추려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도서관 안에서 열심히들 해요.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해요. 그럼 그 중에 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부류에 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점수예요. 사실 85점이. 왜? 임용시험은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문제 자체가 이따 문제를 볼 텐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셔야 돼요. 뭐 이쁘게 내가 오늘 열심히 10시간 공부해가지고 정리 잘 해가지고 포스트잇 딱딱딱딱 붙이고 정리 이쁘게 해가지고 딱 벌써 뿌듯해. 아우 뿌듯해. 그리고 이제 잠 자. 네, 그런 식의 공부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저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임용시험은 정말 여기에 또라이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또라이처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아주 극한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극한으로. 이 극한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끌어내냐면,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 죽으면 안 되지만, 내가 이거 아니면 죽는다. 예, 극한으로 끌어야 돼요. 그러면, 어, 뭐가 콱 끌어옵니다. 잠이 안 와요. 예, 그 생각만 하죠. 예, 그 시험생만 하고요. 제가 옛날에, 어, 영어 단어 공부,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GR이라는 영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겁나 외워야 돼요. 한 4천 단어. 그 단어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그 단어만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단어 되뇌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또 가서 도서관에서 해서 외우고 저녁 11시까지. 왜냐하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겁니다. 극한으로 자기를 몰고 가셔야 돼요. 이르, 이러한 태도로 공부가 돼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안에서 고만고만하게 열심히 하면은 안 된다. 자, 그러면 공부 방법이 왜 이게 이렇게 극한으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말 예전에 극한으로 공부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요. 정말 저는 하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두 번 다시 어떤 그런 일을 예전에 단어 외웠던 그런 일을 다시는 하기 싫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것을 끌어올리던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정말 내가 이거 공부하고 죽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를 그냥 미치도록 예, 몰아붙이세요. 미치도록 몰아붙이세요. 자, 공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방법은요, 기출문제 하나만,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 하나만 보고 들어갈게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방법은 기출문제를 보고 방법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왔으니까 거의 다 끝났죠? 안 넘어가냐?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통산업 문제고요. 올해 4포인트짜리, 4점짜리 서술형이죠. 자, 요 문제의 구성을 잘 보겠습니다. 문제의 구성을 보고요. 답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이거 아까 안 고친 게 나온 것 같은데. 아까 고쳤는데. 여기 들여쓰기를 했는데 들여쓰기 안 된 건 보니까 아까 그게 수정이 안 된 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냥 쭉 보겠습니다. 센텐스가 같이 한번 읽고 두 개의 리딩 해석이 있다. 그럼 중의성을 간다는 얘기네요.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read the passage A 패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A 패시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러한 중의성이 생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생기냐면 모디파이어가 두 개 이상의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모디파이어 수식어가 어디를 수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옵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수식할 수도 있고 저기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의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1번의 데이터를 설명해 주고 있죠. 아주 전형적인 지문의 형식이에요. A 지문의 형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PP in France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France가 modify verb 동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France가 뭘 수식하냐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얘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프랑스를 간 건지 아니면은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그 언어에 대한 세미나를 간 건지 이것이 어디를 수식하냐에 따라서 여기냐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리딩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 그냥 통사론 공부 안 해도 알겠는데, 그렇죠? 예, 통사론 공부 안 해도 뭐 이건 뭐 당연히 뭐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자, 이거 어, 되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들여쓰기가 다시 들어가죠. 앞에 들여쓰기 한 번 들어가고 단락이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지문의 단락이 바뀌었을 때는 그 단락별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는 게 아니에요. 단락이 몇 단락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단락별로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중의성이 있는데 modify 수식어가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중의성이 있다. 두 개 이상의 리딩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가 한 단락으로 돼 있고 두 번째 단락으로서는 그러한 내용이 통사론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죠. 예, 통사론에서는 이제 그것을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죠. 통사론에서는 branch are not allowed to cross in tree structure예요. 자, 여기에서는 약간 이제 통사론 공부가 돼야 이 내용을 이해되겠죠. 예, 첫 번째 단락은 금방 이해됐지만 여기서는 이 뭔 소리야? branch가 are not allowed to cross 이거는 공부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자, 그래서 tree structure 수용도를 얘기해죠. 수용도에서 여기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막는 제약이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이에요. 사실 제가 이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 여기까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요 문제의 평을 하자면 통사론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달린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예요. 메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제가 이 지랄 같은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낼 게 많은데 굳이 여기 있는 문제를 갖고 온 겁니다. 통사론에서 뭔가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 하니까 뭔가 대단한 제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이 수용도를 이렇게 그릴 때 여기서 뭔가 가로지르는 게 없잖아요. 그쵸? A, B, C 할 때. 근데 여기에 가로지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주 사소한 지엽적인 그것도 사소한 그리고 이거 몰라도 사실 몰라도 통사론을 공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임용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감을 잡으셔야 돼요. 메인에서 이렇게 많고 많은 메인 그 룰이 있는데 프린서플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 내고 여기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그래요? 왜 이런 문제가 나요?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컷을 정해놓고 여기서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만 내면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컷이 막 90점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건 시험이 아니죠. 예,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잘 해두고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는 우리도 몰라요. 이런 거 여기까지 다 공부를 어떻게 해? 몰라요. 이런 것들은 틀려주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다 맞히면 85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센텐스 2A를 보겠습니다. 센텐스 여기 2에 보시면 또 maybe might be afraid in the park of new people. 사실 이 A도 다른 이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컴플리먼트 애정트 알죠? 컴플리먼트 애정트 어순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는? 예. afraid of 이 PP는 컴플리먼트예요. 이거는 어디야? 이거는 애정트잖아. 예. 그러면 컴플리먼트가 앞에 있어야 되고 애정트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그 원리가 우리가 훨씬 더 알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no crossing branches constraint으로 여기 있는 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이론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쨌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은 컴플리먼트 애정트의 어순이 아니라 크로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어순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넘어갈 때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즉각 반응이 안 되네. 즉각 반응이 안 돼. 음.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크로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기 그리지는 않았는데 여기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 보세요. 요 구조만 봐도 우리가 지금까지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TP를 썼잖아. TP나 IP의 구조를 썼잖아요. 이 문장의 구조, 범주를 다룰 때. 근데 S를 갖다 썼어요. 어. 아주 올드한 구조를 갖다 썼어요. 저는 이러한 올드한 구조가 다시 임용시험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 못 했어요. 그리고 올드한 구조를 갖다 썼죠. 왜냐하면 굉장히 사소한 걸 가지고 지금 문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크로싱이 되는 거죠. 예, 그래.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있으면 크로싱이 안 되는데 이 PP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 부분에서 크로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로싱 때문에 크로싱이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노트. 요거는 비문법을 나타내는 거야. 요걸 끝나고 A 지문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A 지문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미가 두 개가 돼. 구조적인 의미가 문장에서 두 개가 돼. 수식어 때문에. 그다음에 그 수식어과 관련해서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을 설명하고 있어요. 통사론적으로. 자, 여기까지 잠깐 예, 한숨 돌리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문 A를 이렇게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문 A에 대한 이해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지문 A에 대한 이해는 지금 두 가지 단락으로 나왔어요. 이 두 가지 단락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문을 내가 정확하게 빨리 읽어야 돼. 일단은 빨리 읽어야 돼요. 예, 빨리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4점짜리가 한 8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지문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읽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읽으려면
내가 이것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쭉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쭉쭉 잡아당기면서 읽어야 돼요. 이게 배경 지식이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그냥 교재, 교재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하면 이 정도는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교재 이론. 이때 교재라는 것은 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학원 교재가 아니라 원서를 그 원서를 충실히 읽으면 이 정도는 다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다. 빨리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 볼게요. 여기까지는 10명이면 10명 그냥 다 해요. 공부를 아예 안 한 뭐 한두 명 빼고는 공부를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편안히 공부하면 여기까지는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임용 시험은 이걸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 이거 이해했어? 안 했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 볼게요. 자, 요게 이제 B의 데이터죠. A의 지문이 나오면 B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혀요. 지문 A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었어요. 요거는 쉬워요. 배경 지식만 있으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제 지문 B가 아니라 B에 이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 모를까? 이거는 통산업뿐만 아니라 의문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다르다? 공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까지 내가 충분히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나? 원서 그냥 열심히 읽으면 되나요? 제가 책이라고 하면 무조건 원서예요. 지문 A는 괜찮아. 너무 쉬워. 그리고 뭐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 뭐 그냥 조금 공부하면 그거 투포에 나왔던 거예요. 투포 앞부분에 슬쩍 지나가면서 있지만 그러면 읽으면 뭐 괜찮고 꼭 굳이 읽지 않았더라도 뭐 알겠어. 그 얘기 뭐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여러 번 한 것 같으니까 대충 뭐 들은 귀가 있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분석이 안 돼. 이 부분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한다라는 것을.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지문 A에 대한 공부는 그냥 학부 수준의 공부예요. 학부 수준의 대학 4년에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학부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공부. 그 공부면은 지문 A 정도는 이해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요. 요건 대학원 수준의 공부예요. 사실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대학원에서는 학부처럼 공부하지 않죠. 책을 가지고 야 이게 뭐야 분석하지 않죠. 저 뭘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예.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대학원 수준의 공부예요. 그러면 이걸 분석을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이거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냐면 기본적인 이론적 바탕 위에서요. 이론적인 지식 바탕 위에서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대학원에서는 이 대학원 공부 방식이라고 그랬죠. 대학원에서는 이 책 가지고 물론 책도 많이 읽지만 뭐 이런 읽는 공부가 아니에요. 앉아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뭐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되는데 이건 왜 안 되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 자체 공부 방식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느끼지만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지식이 너 있어 없어 그러한 테스트 중심의 공부를 한 사람은 여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죠.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셔야 되고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기출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서를 읽을 때 정말 이것을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능동적인 리딩을 하셔야 돼요. 수동적 리딩과 능동적 리딩 차이야. 응? 수동적인 리딩, 내가 뭔가 책을 읽을 때 수동적으로 책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여기 저자가 말하면 네네 저자는 훌륭하신 분이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예? 설명이 어떻게 하나 판단하러 왔듯이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너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저자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너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 너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구나. 이게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은 조금, 야, 그럼 공부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85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점수가 아닙니다.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원서를 많이 읽고요. 원서가 한 두세 번 정도 원서가 한번 돌아가면, 이제 내가 조금 멀리서 저자보다 그 원서, 예를 들어 투포는 앤드류 라드포드잖아요. 그 라드포드보다 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연습 문제 풀어보시면 이 데이터가 접근이 됩니다. 그 원서를 몇 번 읽으라고 반복해서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끌려다니면서 네네네네 이렇게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네, 다 맞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자를 분석하는 너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눈으로 질문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죠. 투포에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주장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얘 말이 다르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눈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고요. 여기 3번에서는 구조적으로 이 문장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구조적으로 이 문장이 어, 저 의미를 가질 수 없는 A부터 C번까지 어떤 게 의미를 가질 수 없냐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A부터 C번의 문장 C번의 의미가 다 적용이 되려면 뭔가 크로싱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크로싱이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몇 번이었죠? 여자가 데스크에 있고 탭을 여기 이거죠. 그죠? 예. 3번의 그 B번이 3번의 의미가 있을 때 이런 의미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려면 여자가 데스크에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이 언더 데스크가 누구를 수식해야 돼? 우먼을 수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PP는 얘를 수식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그려집니까? 지금 여기에서 구조를 그리라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 돼요. 대략적으로나마. 얘가 with a tablet이 맨을 수식하려면 맨을 수식하고 on the desk가 음면을 수식한다면 얘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조적으로 얘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뒤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상태로 with a tablet on the desk 이 어순으로는 이 의미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은 여기서 아까 A 지문이 있죠. A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못 풀어요. 관련 A 지문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 A는 야, 이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야라고 문제의 방향만 설명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는 또 다른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관련성은 있지만 그래서 A 지문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힌트를 줬죠. surely가 sentence adverb 이거는 지금 투표에서 많이 봤던 거니까 sentence adverb면은 s에 sure가 s 노드에 이렇게 어조인 돼 있구나, attach 돼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ot은 어디에
돼 있다고. 조금 어려운 말 써놨는데 요거 보면은 아 스펙 BP에 위치한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슈얼리는 S에 붙고 이렇게 여기 요 라인에 붙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 붙던가 여기 붙던가 여기 붙던가 여기 붙던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낫은 BP 안에 붙는다는 거죠. BP 안에 스펙 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P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4번에서 ungrammatical sentence를 골라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BP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surely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BP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문이에요. 얘는 괜찮죠. BP 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BP 앞에 S노드에 바로 붙으니까 우리 투표에서 봤던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 분석이 쉽지 않다. 분석에서 딱 벽이 느껴진다. 그 벽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내 공부 방법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 번 원서를 읽고요. 대학원을 가란 얘기 아니라 대학원 식의 공부 방법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 번 읽고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읽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읽는 거예요.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읽지 말고요.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읽는 것은 선생님이 A는 A야, 이것은 B야, 이것은 C야. 그럼 내게 받아먹는 식의 그런 공부 방식으로는 지금 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맞아요? 이거 여기에서는 이렇게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태도로 공부를 해야 접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분석까지 했으면 요거 맞을 수 있는 거냐? 그게 또 아니지. 예, 하나의 벽이 또 있어요.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자, 이거죠. 디렉션, 지문이죠. 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해내야 되는 겁니다. 답안 작성한 거 있으니까 답안과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네. 이거 아까 다 수정했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안 들어간 대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건데 답안은 한 60단어 이내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내가 쓸 말을 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으면은 쓸데없는 소리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4줄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4줄 주어지면 4줄 안에 이렇게 3줄 내지 4줄 이렇게 넉넉하게 채우고 끝나면 돼요. 막 옆에다 더 쓰고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쓸데없는 말을 썼다고 하시면 돼요. 이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답을 하라고 했냐면은 identified one structurally unavailable reading in 3 in B에서 찾아라. 요걸 쓰면 되죠. 그러면 아까 3에서 3B가 지금 unavailable 했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쓰시면 되죠. 3B의 sentence가 structurally unavailable 하다. 이렇게 써면 돼요. 자, 그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번은 또 여기서 one ungrammatical sentence. 그러면 아까 4번에 몇 번이었죠? 4번에 A가 ungrammatical 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센텐스 4번에 A가 ungrammatical 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번의 지시에 따라서 썼고 2번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걸 써야 되죠. explain how the sentence 네가 선택한 4번에서 네가 선택한 아까 4번에 A였었죠. 네가 선택한 것이 지금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을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설명해 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얘는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surely가 BP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문장이 정문이 되려면 크로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크로싱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비문이다라고 설명하면 되죠. 그러니까 surely가 BP 안에 위치했다. not이 BP의 스펙에 위치한다면 그러면 surely가 BP 옆에
BP 오른쪽에 위치하면은 BP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within BP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크로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S 노드에 붙어야 되는 surely하고 크로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비문이다라는 설명을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쭉 적어 주셔서 얼마 60단어 이내로 적어 주시면은 이게 4점 만점이 되는 건데 이 4점 만점을 착착착착 채워가지고 85점 이런 정도의 것들은 다 맞추는 거예요. 약간 지엽적으로 나온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정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85점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문법적인 에러 오류가 있으면 감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안 들어갔으면 키워드나 키 익스프레션이 안 들어가 있으면 감점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문법적인 오류 겁나 많이 보이고요. 문법적인 오류. 특히 문법적인 오류라 하면은 무슨 고급 영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거, 수일치, 단복수, 그 다음에 우리말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냐? 원서를 계속 읽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원서를 읽으셔야 돼요. 한국말 가끔씩 한국말 번역된 거 찾으시는 분 있는데 물론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어, 한국말 번역본을 찾는 그 예비쌤들한테는 제가 속으로 아직 좀 멀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이렇게 갈 길이 많은데 한국말 번역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어디를 집중해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A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A 지문. 지금 분석돼야 되고 영어로 지금 키워드, 문법 그래머티컬 오류 없이도 적어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공부 아직 멀었구나. 뭐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생각이 듭니다. 원서를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원서에서의 표현하는 그 방식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이거 유튜브로도 다 올릴 거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원서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읽느냐? 원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원서에서 쓰인 그런 표현들이 내 표현이 돼야 돼요. 예, 원서에서 쓴 표현들이 그 표현을 내가 그대로 안 보고도 쓸 수 있게 그 말이 내 언어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많이 읽어야 되죠. 왜 그런 말투까지 내가 배워야 됩니까? 답안에 쓰기 위해서. 답안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키워드 잘 못 잡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문제는 뭔가 설명을 하는데 explain 하라는 게 대부분 나오니까 설명은 하긴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나 키워드를 집어넣지 못하거나 핵심적인 키워드를 집어넣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취지를 정확하게 못 잡았다는 의미하고 좀 비슷해요. 예, 키워드, 키 익스프레션. 왜냐하면은 이거 채점할 때 누가 채점해요? 사람이 채점하죠? 사람이 채점하는데 뭘 보고 채점하겠어요? 키워드가 있나 없나 보는 거죠. 키워드가 있나 없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장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면 그걸로 맞는 거잖아요.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사람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키워드, 키 익스프레션을 정확히 아까 여기에 익스플레인 할 때 이때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가 surely가 BP 안에 들어가 있냐 없냐 그 이야기를 적어줘야 되겠죠. 예, surely가 BP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S노드에 붙으려면 크로싱이 된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표현을 내가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먼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를 못하는 거, 키워드를 못 잡는다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그 문제의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덜 된 거죠. 원서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 가지고 내가 극복해내면 몇 점 받아요? 4점 받는 겁니다. 이게 85점까지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15점은 뭐 내용 교육학에서 조금 뭐 한 뭐 5점 까이고 그 다음에 영어학 그 전공 영어에서 한 10점 까이고
10점 까인다라는 것은 뭐예요? 음? 아까 6 2점짜리 그 다음에 17문항이었죠? 여기서 10점 까인다라는 것은 4점짜리 2개 까이고 2점짜리 하나 까인다라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맞추라는 4점짜리 2개 까이고 15개는 완벽하게 쓰라는 거예요. 4점짜리로. 쉽지 않죠. 예. 15개 완벽하게 4점 맞. 이 상태로 4점 쓰고 여기서 좀 실수로 하나 까이고 그래야 이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게 나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4점짜리 정확하게 쓰라고 할 때 여기서 뭔가 하나 이게 3.5점 뭔가 하나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요. 예. 근데 4점짜리 문제를 쫙쫙쫙쫙 잘 챙겨 15개 2개 못 쓴다고 하더라도 15개를 4점 만점으로 착착착착 쌓아가야 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 공부는요. 여기서 이러한 우리가 최종적으로 60단어 이내로 글로 표현해내는 거기 때문에 원서를 끊임없이 읽으셔야 되고 원서에서 핵심적인 표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설명해 놓는 표현, 익스플레인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냥 저자가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핵심적인 설명 표현. 그래서 2024년 대비해서는 이 표현들을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알아서 좀 잘 표현들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잘 못해요. 이게. 그래서 표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줘야겠다. 공부하고 안 하고는 이제 각자 알아서 선택이니까 요거는 제가 어, 각 단원마다 이 표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막 정신이 없이 나갑니다. 예. 뭐 1년 공부 아니면 넉넉할 것 같지만은 매 달 단위로 지금 커리큘럼이 짜여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죠. 굉장히 빠르게 나가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부가 지금 제대로 되면서 올라오는 건지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올해 또 하나 표현을 정리하고 또 하나는 단원 끝날 때마다 어, 그 단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연습 문제 포함해 가지고 숙제를 좀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숙제를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시고 뭐 쫓아가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드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이거 no crossing branch constraint이면 no cross branch constraint이 왜 필요하냐? 이런 식의 논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그 단어를 충분히 이해해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과제를 계속해서 단원마다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표현들을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 내가 확실하게 이 단어를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체크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은 별도로 뭐 여러분들이 저 온라인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건 하지 않을게요. 네, 그러한 것을 중점으로 좀 체크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면서 알 수 있게 그렇게 좀 방향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서를 읽고 이쁘게 공부하면은 지문 A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문 B는 더 공격적으로, 비판적으로 좀 더 성숙된 상태에서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대학원생의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요 영어로 표현하는 거, 요때는 영어가 잘 돼 있든 안 돼 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장문을 잘 쓰든 못 쓰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문을 잘 쓰는 사람도 이상한 답안 많이 씁니다. 요거 표현들을 통사론에서 의문론은 의문론에서 쓰는 표현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그대로 갖다 써야 돼요. 잘 적재적소에 갖다 써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원서 많이 읽으시고요. 핵심 표현들을 잘 정리해 두면서 암기하시면 되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정리해서 지금부터 정리해 가지고 이제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사정을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어,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기 극한을 좀 극한으로 몰아내셔야 됩니다. 극한으로.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극한으로 공부한 경험이 좀 있어야 그게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는 알 텐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쉽지가 않죠.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끌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생각만 해야 돼요. 공부 생각만. 내가 통사론 공부할 때는 통사론만 생각해. 의미론 공부할 때는 온통 의미론으로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잘 때도 꿈도 의미론 꿈꾸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뭐 공부하지? 의미론 생각만 하고, 의문론 생각만 하고, 통사론 생각만 하고, 영어 교육 생각만 하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을 때, 아, 그거는 왜 뭐였었지?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 그럼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머리를 계속 돌려버리면은요, 잠이 안 와요. 예. 졸려서 공부 못 한다는 게 없어요. 머리가 계속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마디로 몰입한다고 딴 사람들은 하죠. 예, 그렇게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야 10명에서 한두 명 하는 그 방식에 내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열심히 하는 그 나머지 부류는 쉽지 않아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생활을 최소한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어, 걱정거리가 많으면 그렇게 안 되죠. 이 걱정해야 되고 이 걱정해야 되고 돈벌 생각도 해야 되고, 사실 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일을 한다면은 하여튼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이 생각. 밥 먹을 때는 뭐 애인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통사론, 자기 전에 통사론, 예, 일어나서도 통사론. 그래서 완전히 푹 빠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024년 설명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어디로 질문해야 되나요? 카페도 있어요. 이동걸 영화 카페로도 질문하셔도 되고,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로도 질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톡, 우리 카톡 들어갈 때 이동걸 영화로 들어갔나요? 저기 같이 쓰는? 어, 그게 무슨 카톡이죠? 내가 기억이 안 나. 오픈 톡방, 예, 오픈 톡방에 이동걸 영어하고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루트가 있으니까 질문하시고 어, 극한으로 끌어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